자, 국민연금은 그냥 좀 빠르게 스킵하면서 넘어갈 건데,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규모가 꽤 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연평균 누적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30대, 20대이신 우리 선생님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나는 나중에 국민연금 엄청 잘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잘 못하시는 이유는, 규모도 이렇게 막 세계에서 막 세 번째로 크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당해년도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지고 그 해에 연금 수령하는 사람들에게 연금을 나눠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많으면 괜찮은데, 이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왜냐면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인구 구조상의 문제로 국민연금이 기금이 이제 고갈된다라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뭐 연령이 좀 늘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매달 9%가 아니라 뭐 한 12% 이렇게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방법들을 써서라도 국민연금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아마 없으실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보고 있으십니다. 최고로 많이 받으시는 분이 현재 266만 원을 받고 계시대요. 오래 받으신 분은 한 30년 받고 있으시고요. 100세 넘어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한 170명 정도 되십니다. 자, 부부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두 분이 합쳐서 469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받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게 한번 이렇게 받기 시작하면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 지급이 되니까 현재는 굉장히 좋으실 수 있지만, 이런 게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위기감으로 올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연금의 장점은 세 번째, 네 번째인 것 같아요. 평생 동안 한 번 받기 시작하면 내가 몇 살까지 살든 지급이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이 인상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5.1%가 올랐대요. 자, 국민연금도 작년에 받으시는 분들이 모두 다 5.1% 인상된 연금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특징은 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69년생 이후이실 거라서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이 65세이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게 조금 늦춰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민연금에서는 제가 아까도 소득 대체율을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에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이 될 때는 국민연금만 제대로 잘 내도 우리가 당신들의 소득의 70%는 대체를 해주겠어요 라고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70% 대체가 안 되고요. 현재는 계속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럼 소득의 40%, 국민들의 소득의 40% 정도는 국민연금에서 대체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 자료고,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엑셀로 파일이 매년 업데이트가 됩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항목이 내 급여라고 보시면 돼요. 590만 원보다 더 소득이 높으신 분들도 얘네들은 상한선이 있어서 590만 원까지만 인식이 되고요. 자, 여기에 9%의 연금보험료 53만 1,000원을 내시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0년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30년과 이 590만 원을 쭉 따라와 보시면 132만 2,370원이라고 보이시죠? 네, 여기 132만 370원이라고 보이시는 이만큼의 연금을 현재 기준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132만 원이 590만 원에 얼만큼의 소득을 대체해 주냐면 한 22%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40%를 얘기하는 거는 보통 한 300만 원 이하의 소득이신 분들이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 표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보험료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조금 적고요. 보험료를 적게 내시는 분들이 연금 수령액이 많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예요. 소득 재분배라고 해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소득이 적으신 분들한테 몰아주는 약간 그런 느낌의 연금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연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적을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뒷부분에 뭐 이제 배우자님들이 혹시라도 소득이 없으신데 국민연금을 추가로 임의로 가입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한테는 좀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9만 원의 연금을 내지만 나중에 뭐 한 38만 원, 거의 40만 원 가까운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은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이 있습니다. 65세부터 수령을 하는데 나는 60세 은퇴할 건데 65세까지는 그러면 나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라고 하면 국민연금을 매년 이렇게 앞당겨서 받을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5년까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받으실 때는 6%씩 감안 금액을 받게 되시고요. 내가 5년을 풀로 이제 좀 미리 땡겨서 받겠다라고 하면 30%가 감안 금액이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연기연금은 반대예요. 내가 연금을 받는 시기에 아직도 일을 하고 있고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시면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 받을래요? 내년에 받을래요? 5년 있다 받을래요? 최대 5년까지 연기하실 수 있고요. 그럴 때는 7.2%를 이자를 가산해 줍니다. 그래서 원래 받으려면 80만 원을 받는데 5년을 연기하면 108만 8천 원을 받게 되는 구조가 이제 연기연금입니다. 근데 사실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기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 이유가 아까 소득 공백 기간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나 은퇴 이후에 딱히 벌이가 없어.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라도 받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기금 문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먼저 받아야겠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조기연금을 많이 수령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관련해가지고 그런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조기 수령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뭐 조기 수령이 뭐 더 나한테 좋냐, 연기연금이 좋냐는 뭐 나의 그 생활비,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나는 좀 이런 걸 활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해보시면 좋겠고요.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감액지급 때문에 그런데요.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에 내가 뭔가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받게 되는 연금에서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감액을 해서 받아요. 그러면 국민연금을 감액해서 받는 것보다는 그냥 연기 1년씩 연기해가지고 7.2% 이자를 덧붙여서 받으시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연기연금을 활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부님이신 거예요.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낼 의무는 없어요. 나이가 이제 50 이렇게 좀 되다 보면 나 연금 같은 거 준비를 해야겠는데 라고 해서 막 알아보시다가 일반적으로 개인연금보다는 그래도 국민연금이 좀 더 많이 준다라는 걸 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내가 임의로,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내 임의로 가입을 하는 경우고요. 실제적으로 계산을 연금공단에서 되게 친절하게 해주거든요. 71년생이신 주부님이 옛날에 3년 동안 연금을 내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안 내신 거예요. 자, 그분의 이력을 확인을 해서 자, 지금부터 9만 원씩 65세까지 내시면 연금을 65세에 28만 9천 원씩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계산을 해준 거죠. 9만 원 내고 뭐 한 30만 원 받으면 괜찮으니까 이분이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3년간 냈었다가 지금 이 시점까지 좀 단절되었었던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의 것들을 한꺼번에 내면 그거를 우리가 추후 납부라고 하거든요. 자, 추후 납부하는 금액이 한 1,070만 원 정도 됐대요. 자, 그거를 그럼 한꺼번에 내고 9만 원씩 지금부터 내면 연금을 얼마 받는지 계산해 봤더니 48만 5천 원 정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28만 원 받을 걸 1,000만 원 더 내고 48만 원 받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추후납부까지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추후납부 그리고 임의가입인 거고요. 모든 연령에서 추후납부가 다 유리한 건 아닙니다.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추후납부를 하시면 연금액이 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공단에 문의하셔가지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내가 받던 연금을 내가 사망을 하면 배우자한테 내 받던 연금의 60%를 계속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되게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국민연금을 받고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내가 먼저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유족연금과 배우자가 받는 본인의 연금 중에서 큰 금액을 선택해서 둘 중에 하나만 받습니다. 유족연금도 받고 본인의 연금도 받는다라고 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자, 그래서 그 자료에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가입을 하셨던 주부님들이 배우자님과 주부님의 연금 격차가 크게 벌어질수록 유족연금 금액이 크다 보니 내가 낸 연금을 나중에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입을 하실 때는 요것도 좀 고려해서 그러면 차라리 국민연금 말고 배우자님 명의로 된 개인연금을 따로 가지고 가시는 게, 그러면 배우자님의 유족연금과 이 주부님의 개인연금 두 개를 같이 또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유리한 부분들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국민연금 마지막이고요.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 내가 받는 국민연금의 50%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황혼이혼이 많아지다 보니까 분할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셨다라고 해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민연금, 공적연금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요.